크리스티나 박사는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평범한 사람이었다. 남편과 함께 지중해로 15일 동안 크루즈 여행을 떠날 형편이 됐다는 점만 빼면, 그것도 완벽한 봄 날씨에 5성급 호텔에서 남편과 나란히 마사지를 받으면서, 사실 궁극의 완벽이었다. 그런데 그녀는 왜 걱정거리를 찾고 있었을까? 아마 독자들도 크리스티나 같은 사람을 알고 있거나 또는 개인적으로 그녀의 고충이 이해되기도 할 것이다. 모든 게 잘 되어가는데, 불평할 거리가 없는데, 몸무게가 좀 불고 수익은 좀 줄었지만 그 외 심각할 일은 없는데, 그런데도 당신은 눈만 뜨면 그 조그만 머리로 이 걱정 저 걱정으로 분주하다. 다른 정신의학적 장애들과 달리 범불안 장애는 이름이 참 적절해 보인다. 증상이 그야말로 두루 퍼져 있어서 특별한 스트레스 요인이 없을 때조차도 나타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불안이 예사다. 살아있으니까 불안한 거고 때로는 불안해서 살아있다는 걸 알 정도다. 아침에 침대에서 빠져나오기도 전에 불안과 먼저 인사하고 저녁에 등을 대고 눕자마자 불안과 먼저 대면한다. 사실 범불안 장애로 진단을 받으려면 최소한 6개월 동안 끊임없이 누수되는 불안 증세에 시달려야 한다. 마치 밸브를 잠그고 싶은데 밸브를 찾을 수 없는 것처럼, 그야말로 자기가 손 써볼 도리가 없는 것처럼, 또한 자신에게 있는 어떤 어려움보다도 불안이 제일 심각하게 여겨진다. 사실이 그렇기 때문이다. 이것은 오늘 겪고 있는 괴로움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 전반에 대한 인식의 문제다. 범불안 장애를 앓는 사람들에게 오늘은 견뎌야 할 위협의 연속이고 내일의 예감은 더 나빠질 일만 남은 깜깜한 암흑이다. 범불안 장애는 갑작스럽게 발작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황 발작과 다르고 지문이 다 지워지도록 손을 씻어야 하는 강박이 없다는 점에서 강박 장애와도 다르다.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과거 사건에 짓눌려 있지 않다는 점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다르고 무서운 한 가지만 피하면 괜찮은 공포증과도 다르다. 범불안 장애는 매일, 항상 난 너무 초조하고 불안하고 취약해서 소리를 지르고 싶어 라고 얼굴에 씌어있는 장애다. 인간이 겪는 거의 모든 질병이 그렇듯이 범불안 장애에도 유전적 요소가 있는 듯 보인다. DNA에 들어있으면 증상을 일으키기 더 쉬운 셈이다. 하지만 개인의 역량은 운명이 아니라는 점을 항상 기억하기 바란다. 아무도 범불안 장애를 앓을 운명을 타고나지는 않는다. 기억하라. 범불안 장애의 토대를 형성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 패턴이다. 세계를 위험한 곳으로 인식하고 사람들이 내게 상처를 입힐 거라고, 또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 거라고 여기는 바로 우리의 생각 말이다. 하지만 어린 시절 경험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물론 있다. 부모의 알코올 중독, 폭력, 이혼, 말다툼, 돈 걱정, 주택 문제, 장기 실업 상태 등은 모두 자녀에게 영향을 미쳐 언젠가 범불안 장애로 진단을 받을 가능성을 높인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자. 전쟁터나 그 근처에서 자란 사람은 전쟁이 끝난 지 오래됐어도 늘 전쟁에 대비하며 사는 경향이 있다. 마찬가지로 범불안 장애를 앓는 사람은 나쁜 일이 일어날 일말의 가능성 때문에 한시도 경계를 허물지 못한다. 더구나 이따금 경계를 늦춘다 해도 그것은 다시는 그런 실수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확실한 물증으로 작용할 뿐이다. 뭐든 연습을 하면 점점 능숙해지게 되어 있다. 우리는 걱정 많은 사람처럼 생각하는 법도 연습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의 신경기관은 스트레스 모드인 싸울까 달아날까로 반응하는 법에 익숙해져서 삶을 위협하는 아무 위험이 없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반응한다. 위협 버튼을 자주 누르다 보면 경계하는 고도의 스트레스 상태가 표준으로 유지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위험한 동네에서 혼자 밤길을 걷듯이 스트레스 모드로 살아갈 일만 남는다. 그렇다고 신경기관을 비난할 일만은 아니다. 신경기관은 단지 우리의 명령을 받을 뿐이니까. 안 좋은 생각을 또 하고 또 할 때 우리는 자신에게 계속 각성하고 있으라고, 즉 불안해하라고 지시를 내리는 것과 같다. 위협, 위험, 배신, 재정적 파탄, 실패, 거부. 이런 생각을 딱 한 번 하면 불안이 형성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 거기에 익숙해지고 불안한 상태가 지속된다.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면 신경기관이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불안 상태에서 작동하는 법에 길든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범불안 장애에 걸리는 원리다. 이제 크리스티나 박사가 햇볕에 그을려 있을 크루즈의 갑판 위로 돌아가 보자. 그녀의 성공적인 치료담을 탐구하기 전에 잠시 그녀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기 바란다. 가끔 나는 내가 평생 동안 불안에 떨어왔다는 생각이 든다. 태어나기도 전 엄마의 자궁에서부터. 그때부터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꼈다는 걸 상상해보면 도무지 믿기지가 않지만 그건 사실이다. 그나마 내 기질이 워낙 차분하기에 이 정도지,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완전히 불안의 화신이 됐을 것이다. 차분한 나는 혼돈과 두려움 속에서도 내적 평화를 느낀다. 우리 어머니는 일본의 강제 수용소 생존자였다. 16, 17, 18번째 생일을 필리핀에 있는 산토 토마스 일본 강제 수용소에서 보내셨다. 살아남았지만 어머니는 정서적, 신체적, 정신적 상흔을 갖고 있었고 또 우리 5 아이들에게도 물려주셨다.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하실 때까지 어머니는 굶어 죽을까봐 또는 폭격당할까봐 두려워하셨다. 어머니는 산토 토마스를 나오고 나서 9년 뒤에 나를 낳으셨는데 그때에도 어머니는 억류 중이었다. 이번에는 정신병원이었지만 내가 아기였을 때 어머니는 나를 늘 옆에 끼고 계셨다. 어머니 말씀으로는 그렇게 예쁘고 순한 아기를 잃을까봐 두려우셨단다. 정신과 진료가 있는 날에도 내가 어머니를 모셔가야 했는데 그렇게 한 번 갈 때마다 어머니는 굶주림의 두려움을 진정시켜줄 덱세드린과 수면을 돕고 폭격의 두려움을 잊게 해줄 메프로바메이트를 처방받으셨다. 아버지는 내가 10살 때 갑자기 돌아가셨다. 그로써 나는 어머니에 대한 책임은 물론이고 남동생들과 여동생들을 돌볼 책임까지 떠맡은 셈이었다. 어린 시절 내내 어머니는 내가 독립적으로 행동하거나 어머니의 요구에 조금이라도 소홀할라 치면 울화를 터뜨리셨고 그럴 때마다 결국 약을 과다 복용하고 잠이 들거나 얌전히 내게 이끌려 정신병원으로 가셨다. 심리치료를 받으면서 나는 내가 지난 62년을 불안 속에서 살았다는 것, 그러느라 내 삶을 충만하게 누리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불안에서 한순간도 온전히 인식한 적이 없었다. 불안에 중독되어 보고 느끼고 행하는 모든 것을 왜곡했다. 불행하게도 이 압도적인 불안감을 나는 내 아들에게 물려주었다. 과거를 바꾸거나 다시 살 수 없듯이 나는 내가 아들에게 물려준 끔찍한 유산을 보상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이 오래 묵은 불안을 어떻게든 내 삶에서 털어낼 수는 있을 테고
그렇게 되면 아들을 안심시키고 아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갈망해온 평화를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나는 불안 때문에 잃어버린 내 삶을 위해 울었다. 잃어버린 그 모든 아름다움과 성취를 위해 울었고, 내가 가만히 서서 혹시 누가 알까 걱정하고 있는 동안 내 옆을 스쳐간 평범한 삶을 위해 울었다. 어느 날 지중해의 선상에서 황홀한 마사지를 받고 나서 편히 쉬려는데 내 마음이 계속 걱정거리를 찾아 헤맸다. 뭐 걱정할 일 없나? 그런데 그날 나는 걱정거리를 하나도 찾을 수 없었다. 웃음이 났지만 이 사건은 내 걱정 중독의 적나라한 한 장면을 보여주었다. 나는 금단 현상을 겪고 있었다. 내게 걱정은 매우 복잡한 감정이다. 거기에는 무력감이 들어있다. 나는 세상의 어둠을 바꿀 수도 피할 수도 없다는 것. 그래서 막막하고 화가 나는 감정도 있다. 솔직히 나는 나를 불안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화가 나 있었던 것 같다. 지금도 그렇다. 일이 제대로 돌아가게끔 자신들의 몫을 다하지 않는 데 대한 화다. 이 점에 대해 내가 그들을 용서할 수 있고 또 용서한다 해도 나는 그들에게 계속 실망할 것이다. 이해하고 용서한다 해도 나는 이미 그들이 과거에 실패했듯이 또 그러리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렸을 때 내가 도저히 피할 길 없었던 일은 어머니의 광적인 분노였다. 아무리 착한 아이가 되어도 맞거나 모면할 수 없는, 어른이 된 뒤로 피할 수 없었던 일은 늘 내 예상 속에 있었다. 나의 세계가 허물어지고 말 거야. 자신감 있고 정제된 듯 보였을지 몰라도 실제 나는 곧 들이닥칠 어마어마한 재앙 앞에 서 있거나 웅크리고 있었고, 그러면서도 늘 세계가 허물어지지 않도록 지켜내려고 안간힘을 썼다. 나의 세계든 누구의 세계든 상황이 완벽하지 못할 때 나는 가만히 손 놓고 있지 못한다. 그러면 불안해지기 때문이다. 완벽할 때라도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언제 다음 문제가 터질지 마음을 졸인다. 지금 나는 불안을 갈망하는 이 중독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사실 불안은 나의 동력원이다.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 보게 해준다. 개선할 에너지를 주며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갈 힘을 준다. 이 불안과 절박함이 사라진다면 나는 어디서 에너지를 얻을까? 어려운 일이지만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내면의 평화로운 새로운 동력원을 찾아야 한다. 아무리 피할 길 없는 상황처럼 보여도 내가 어느 정도는 바꿀 수 있음을 알아야 하고, 아들과 남편을 비롯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옳은 일을 하리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하고,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 해야 할 일을 하리라는 믿음이 필요하다. 또 진창에 손을 담그고 있어봤자 상황이 좋아지는 데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저 한 걸음 뒤로 물러나 호흡을 하면서 날이 개어 길이 보일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내게는 나 자신을, 남편을, 아들을 응원할 힘이 있다. 그리고 그 응원이란 나 자신에게, 남편에게, 아들에게,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존중을 표하는 일이며,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우리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가만히 힘을 북돋는 일이다. 긍정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성장하거나 변화할 수 있는 각자의 힘을 믿는다고 격려하면서 우리 모두 더욱 집중을 잘하고 유능하고 생동할 수 있다고, 안 좋은 결과에 대해 덜 불안해하고 덜 걱정할 수 있다고,
우리 모두에게는 옳은 일을 할 힘이 있다고. 정신적으로 아픈 어머니에 일만 하는 아버지를 두었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크리스티나가 가족을 돌봐야 한다는 뜻이었다. 어머니의 병은 폭발적이고 위태로운 사건으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가는 또 그만큼 순식간에 평범한 일상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크리스티나는 어머니의 폭발로 상처를 받았고 자신이 주로 타깃이 되는 이유를 자기 탓으로 돌렸다. 또한 가정에서 학대받는 아이들이 흔히 그렇듯 현실을 부인함으로써 자신에게 쏟아지는 분노의 영향을 최소화했다. 부당한 대우에 대해 마땅히 화를 내기보다는 사건들을 부인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느꼈던 것이다. 그녀는 점점 불안해졌고 괜한 행동으로 또 다른 무서운 사건을 촉발하지 않도록 경계했다. 자신의 행동이 어머니의 끔찍한 행동을 촉발하는 게 틀림없다고 믿었으므로 그 일의 재발을 막는 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이었다.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의 병세가 점점 더 악화되면서 크리스티나는 어머니는 물론이고 4명의 동생까지 혼자 돌봐야 했다. 상처니 분노니 하는 감정은, 아니 두려움이나 감당할 수 없다는 압박감마저도 당시 크리스티나에게는 사치였다. 그녀가 경험하는 모든 감정은 늘 익숙한 불안 속으로 빨려들어가 그녀의 마음 깊은 곳을 갉아댔다. 역설적이게도 불안은 그렇게 항상 존재하면서 그녀의 유일한 위로의 원천이자 친구가 되어주었고, 동시에 그녀 삶의 모든 기쁨을 매 순간 알뜰히 흡인해버렸다. 기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순간에 마음을 모아야 한다. 하지만 크리스티나에게 현재의 순간에 집중한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결과를 감수해야 하는 지극히 위험한 일이었다. 엄마가 폭발할 수도 있고 더 심하게는 자살을 시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녀는 걱정을 보호막 삼아 자신을 방어했고 어른이 되어서도 그 보호막을 버리지 않았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어른이 되어서는 그 걱정이 남편과 아들 위에 들씌운 질식시키지는 않더라도 갑갑하게 통제하는 담요로 기능했다. 물론 그녀로서는 두 사람을 모든 잠재적 위해로부터 전천후로 보호하려는 노력이었다. 사실 그녀의 남편은 바람을 한 번 피웠고 아들은 한 번도 취직을 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둘 중 한 사람이 바람직한 길에서 방향을 틀어 위험한 암초에 접근해 갈 때면 크리스티나는 두 가지 익숙한 행동으로 빠져들었다. 첫째, 나쁜 결과를 예방하지 못했음을 자책한다. 둘째, 잠재적인 위협과 위험을 막기 위해 자신의 세계를 더욱 열심히 감시하면서 충고와 지시, 그리고 물론 걱정을 통해 타인을 통제한다. 그렇다면 크리스티나는 어떻게 범불안 장애에서 벗어났을까? 크리스티나에게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거치적거리는 물건을 바닥에서 갖다 치우는 일이 대단히 중요했다. 오래된 고통과 슬픔의 비애를, 그리고 결국 화와 분노를 겉으로 표현하고 종국에는 놓아버려야 했기 때문이다. 이런 감정들은 크리스티나의 불안과 걱정을 부추기는 해로운 것들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걱정이 어떤 목적들에 기여하는지, 그리고 기쁨을 앗아가는 파괴적인 중독으로서 실제로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크리스티나는 걱정을 믿음으로 대체하는 법을 배워야 했다. 특히 그녀가 제일 많이 걱정하는 아들과 남편을 믿어주어야 했다. 평생 가족을 돌봐온 사람으로서 그녀는 자신이 챙기지 않으면 사람들이 잘해나가지 못한다고 믿고 있었지만, 이제는 아들을 통제하려는 욕구를 내려놓고 아들이 엄마의 편재하는 지도 없이 혼자 부딪히고 불에 대도록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다. 그녀가 수시로 전화해서 조언하고 통제하고 조바심 치는 대신 잘하리란 걸 믿는다며 격려했더니 아들이 더 잘해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아들은 늘 걱정하는 엄마의 태도가 자신과 자신의 능력에 대한 모욕으로 느껴졌다고 고백했다. 크리스티나가 불안한 감정을 드러낼 때마다 그는 엄마가 자신을 못 믿는다고 결론을 내렸던 것이다. 그러니 그가 어떻게 자신을 믿을 수 있었겠는가? 이제 부부 문제로 넘어가 보자.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나서 크리스티나는 당장의 남편의 행적부터 통제해야 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사람들을 통제하고 챙기는 데 실패하면 그들을 잃게 되리라는 어린 시절의 교훈도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다. 어쨌거나 그녀는 남편을 실망시키고 말았다. 남편의 분류는 그녀가 실패자라는 방증이었다. 그토록 애쓰는 만큼 실제로 완벽했더라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텐데. 생길 수 없었을 텐데. 크리스티나는 남편도 자신처럼 충격을 받았다는 사실. 남편 역시 불륜 사건을 그가 겪은 최악의 경험으로 여긴다는 사실을 알고 놀랐다. 그가 정말로 원했던 것은 아내와 더 나은 관계를 맺는 것이었지만 그 사실을 뒤늦게야 자각했다. 망가진 남편을 보며 그녀는 자신의 에너지를 어디에 써야 할지 확신하게 되었다. 불안과 절박함으로 그를 숨막히게 할 게 아니라 그를 인정하고 사랑해야 했다. 다시 한번 메시지가 분명해졌다. 크리스티나가 조금이라도 평화와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통제하려는 욕구를 내려놓아야 하고 걱정을 키우거나 남들을 사사건건 관리하려 들어서는 안 되었다. 한마디로 걱정하지 말고 자신을 믿을 것. 또한 삶이 문제로 들끓는다 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것. 이제 그녀는 삶이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지 못하더라도 괜찮을 수 있음을 신뢰해야 할 때였다. 크리스티나는 자신이 대단히 똑똑하고 유능한 내과 의사이면서도 속으로는 중독증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다. 다른 환자들과 차이가 있다면 그녀의 중독은 술도 코카인도 도박도 아니었다는 것. 바로 걱정이었다는 점뿐이었다. 걱정도 중독이다. 정말 걱정 같은 행위에도 중독될까? 간단히 답하자면 그렇다. 우리는 땅콩 버터와 마시멜로 크림을 넣은 샌드위치에도 중독될 수 있다. 그게 우리가 집착하는 거라면. 중독은 기본적으로 뇌의 신경화학적 변화이며 따라서 특정 물질이나 행위가 없을 경우 금단 현상을 겪게 되는 증상이다. 중독의 두 번째 특징은 내성의 증가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보다 높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그만큼의 물질 또는 행위가 필요해진다. 가령 어떤 운동선수가 경기에 임할 때마다 몸풀기를 하다가 그게 경기 시작 전 필수 의례로 자리를 잡았다면 그 다음에는 그보다 약하게 몸을 푸는 것은 기준 미달이 된다. 적어도 그 의례만큼은 유지해야 하고 대개 금단 증상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강도를 높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마약성 진통제 두 알로 스스로 열반에 들 수 있는 사람이라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그만큼의 용량에 중독되어 있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더 필요하게 될 테지만. 크리스티나는 걱정을 해야만 했다. 그렇지 않으면 과민하고 초조하고 짜증스러워졌다. 마치 니코틴 금단 현상을 겪는 사람처럼. 오로지 걱정만이 참담한 생각들을 주입해주면서 그녀 몸에 말보로와 같은 진정 효과를 줄 수 있었다. 정신 나간 소리처럼 들릴 것이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하겠다. 우리는 원하는 느낌이나 결과를 주는 것이면 무엇에든 중독될 수 있다. 걱정꾼들이 대개 그렇듯이
크리스티나가 원하는 결과는, 즉 중독되었던 것은 스스로 통제하고 있다는 인식이었다. 그래서 삶이 다소 위태로워질 때면, 특히 남편이나 아들에게 문제가 생길 때면 그녀는 어김없이 통제권을 틀어주려고 마음을 졸였다. 크리스티나와 나는 여러 치료법들 가운데 생각을 바꿈으로써 감정을 바꾸는 인지 관련 기법들을 실행했다. 또 걱정을 자신에 대한 믿음으로 바꾸는 작업도 했다. 포커스 이퀄 에너지 원리는 크리스티나가 자기 파괴적인 생각을 떨치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게 돕는 중요한 연장이었다. 그녀는 이제 초조하게 걱정하기보다는 아들에게 단순하면서도 힘을 북돋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네 생각이 났어. 네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사랑한다, 아들. 우리는 인지적 재구성을 통해 부정적인 생각을 현실적이고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작업도 했다. 가령, 내 직업은 정말 멋져. 난 아들을 사랑해. 우리 부부관계는 요즘 최고야. 난 이제 돌보는 역할을 내려놓아도 돼. 이와 같은 것들이었다. 나는 크리스티나에게 세상에서 제일 건강한 사람이 되는 법도 알려주었는데, 내가 보기에 그녀는 걱정으로 스스로를 고문하지만 않으면 이미 그 상태에서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다. 건강하고 자신감 있는 의사로서 그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 살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난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이 있어. 어쨌든 그 전에 오늘을 즐기자고. 분명 여기에는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는 마음 챙김의 요소도 포함되어 있다. 그녀는 또한 기본 연장 중에서 계획 세우기, 소통과 경계의 달인되기도 훈련했고, 평온을 비는 기도를 통해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을 통제하는 법도 배웠다. 그로써 남편에게 이번 한 번만 더 믿어주겠지만 다시 신의를 저버릴 때는 반드시 이혼하겠다고 의사를 똑똑히 밝혔다. 하지만 인지적인 훈련과 변화가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그게 전부일 수는 없었다. 감정을 바꾸는 데는 3가지 방법, 즉 생화학적, 감각운동적, 인지적 방법이 필요하다. 우리는 감각운동적인 방법을 총동원해 그녀의 불안을 공격했다. 이를테면 크리스티나는 수영 실력이 수준급이었는데 올림픽 경기장만한 수영장을 산소통도 매달지 않고 연속 90분 동안 왕복할 수 있었다. 그녀는 불안이 에너지라서 그녀의 수중 운동을 위한 연료로 변환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게다가 그녀는 신경기관을 재교육하기 위해 평소 해오던 그녀만의 영적 이완 방법, 요가도 더욱 열심히 훈련했다. 새로 습득한 인지적 변화들을 요가와 명상에 결합했고 이런 주문도 외웠다. 신이시여, 제 삶을 향한 당신의 뜻을 믿습니다. 결국 그토록 오랫동안 그녀가 마음을 빼앗겼던 위협들은 점차 그 위용을 잃어갔고 따라서 불안 증세도 눈에 띄게 시들어갔다. 또 이것은 자신감 강화로 이어져서 더 이상 재앙을 멀리하기 위해 걱정을 사서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애초에 머릿속에 재앙을 상정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녀는 마음을 고요하게 두었다. 그리고 그 고요가 잠재적 재앙들의 온갖 소음과 잡음으로 자신을 압도해야 했던 과거의 갈망 대신 이제 크리스티나 앞에 놓인 썩 괜찮은 선택이 되었다. 그녀는 심지어 평화와 고요를 즐길 줄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거기 햇볕 내리쬐는 지중해의 크루즈 선상에서 크리스티나는 자기 자신에게 당당하게 말했다. 모두 다 고요해. 두려움은 없어. 다 괜찮아. 난 내 삶을 향한 신의 뜻을 믿거든.